지난 연휴 동안 남부지방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이번 폭우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쏟아진 이 물폭탄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판에 불이 켜진 편의점 앞. 급류에 밀려온 차량들이 보이고 누런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거센 물살은 급류를 만들어 도로를 내달립니다. 주차된 차들은 빗물에 반쯤 잠겼고 커다란 녹색 쓰레기통이 거리를 둥둥 떠내려갑니다. 차량 한 대가 물살을 헤치며 조심조심 이동합니다. 차들로 붐비던 사거리는 흙탕물에 뒤덮여 시민들은 망연자실 바라볼 뿐입니다. 학교 앞 도로는 제한 속도 표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매일 건너던 도로는 밤새 하천으로 변해 맞은편 가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길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가게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층들은 지금 물에 다 잠겨서 지금 현재는 정비 상태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하천에 있던 물고기가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온 돌들이 도로 중간중간에 쌓여 작은 갯바위처럼 됐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차버려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폭우와 침수 당시 모습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며 긴박했던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시각각 불어나는 빗물과 쉴 새 없이 내리치는 벼락에 수십 번 놀랐습니다. 밤새 기록적인 폭우를 지켜보던 거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덥다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전국, 특히 서울을 덮쳤습니다. 이 더운 날 전국의 또 다른 골칫거리, 이 갈색 여치의 습격, 그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 그 수사권을 가져간 경찰, 돌이킬 수 없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극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 최고 단계인 중대 경보가 울렸습니다. 기준은 체감온도 38도, 최고 기온 39도. 지난해 만든 제도인데 이 이상은 없습니다. 더 더울 일은 없을 거라고 본 거죠.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폭염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 잡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일대가 온통 붉은색입니다. 63빌딩 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의 모습인데 한강 다리부터 빌딩 숲 가릴 것 없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는 거의 60도까지 치솟았고 버스 정류장 그늘마저도 40도가 넘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 폭염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당초 서울에선 한강 이남 지역만 중대경보 대상이었지만 폭염이 강해지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고 기온이 39도 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어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되었고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강남구에 39.2도였고 구로구 39도, 강서구 38.3도 등 곳곳이 40도를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대문과 마포, 관악 등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지만 그마저도 35도를 넘겼습니다. 더위의 중심축이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오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100명 미치던 일일 온열 질환자 수는 이달 들어 100명을 넘더니 어제 186명으로 하루 만에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2명 추가 발생해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상황실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에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전역이 시뻘겋죠. 전국이 40도를 넘나드는 이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이 대한민국 상황, 정경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중열돔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또는 열대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영동 지역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폭염경보 또는 주의보 지역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닥치면서 기상청 상황실은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현재 최고 기온을 나타낸 전국 상황판입니다. 전국이 폭염인 가운데 서쪽이 더 붉게 물든 걸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양주시는 4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하남 40.1도, 가평은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남 광주는 39.8도, 전북 전주는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는 올여름 12.2일로 역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이 한참 남은 점을 감안하면 순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더위의 중심이었던 경남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경남 하동이 38.9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의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충남과 강원, 전남 등 일부 지역에 약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낮에만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식질 않아서 전국 곳곳이 열대야인데요. 이 서울은 13일째 열대야입니다. 한강에 나가 있는 유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때요? 강변은 좀 시원합니까? 몇 도 정도 돼요? 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온은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강변이긴 하지만 강바람도 후덥지근하고 습도도 높아서 이 체감 더위는 좀 더 덥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덥다면 시민들 이 강변이라 해도 시원한 것들 좀 가져 나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요. 이 무더위에도 텐트에서 좀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선풍기는 물론이고 이 아이스박스에 얼음, 또 음료까지 준비해서 열대야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음을 꽉 채워와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왔습니다. 덥지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보는 것만으로도 좀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물가에 계속 있으면 좀 시원하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오늘 밤도 서울은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14일 연속입니다. 특히 어젯밤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최저 기온은 28.9도, 체감 온도는 30.4도까지 올라 밤에도 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와 경남 양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오늘도 자정 무렵까지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도 쉬어가지 않는 24시간 폭염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들 괜찮은지 전국 곳곳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청호가 시퍼런 녹조로 덮이면서 식수에 비상까지 걸렸다는데요. 자, 김대욱 기자 연결돼 있죠? 소나기가 왔다면서요. 좀 더위가 누그러졌습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대청호 일대에는 오후 한때 거센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조금 뒤 햇빛이 내리쬐면서 습도가 올라가 더 후덥지근해졌습니다. 충청권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대청호의 녹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대청호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곳곳에 파란 녹조가 눈에 띄게 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최대 37.2도까지 오르면서 녹조 방제 작업마저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취재팀이 날린 드론도 폭염의 오작동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전 드론으로 촬영한 대청호는 주변 청록색의 산과 호수의 색깔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조류경보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고수온이 계속돼 녹조가 대발생하면 취수 관리가 강화되고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상수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대청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남 지역은 괜찮을까요? 서울과 함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낮 기온 연일 4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공국진 기자,
뭐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더위라고 하던데 견딜만 합니까? 네, 오후 7시가 지났지만 낮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에선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곡성과 순천 등 전남 광주 5곳과 전북 전주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9.8도를 기록하는 등 곳곳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선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며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원 동물들도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여름 특식을 받은 라쿠는 얼음 덩어리를 집어 더위를 식히고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는 시원한 과일 케이크에서 포도를 골라 먹습니다. 차가운 물줄기로 단복 낙타가 다가와 몸을 적시고 물샤워를 즐긴 아시아 코끼리는 신이 난 듯 물을 내뿜습니다. 무더위가 되면은 애들이 안 움직입니다. 같은 경우 너무 폭염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약품도 좀 처방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동물원 동물들은 보양식과 여름 특식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지만 다음 주까지 폭염이 예고돼 사람과 동물 모두 힘겨운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다는 대프리카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대에 채소가 싹 사라졌다는데요. 오늘 폭염이 다소 누그러진 게 36도. 이 경남 양산은 19일 연속 열대야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 손 선풍기에 양산까지 써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며칠째 지금 더운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지금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덥습니다. 대구는 오늘도 36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극한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폭염이 일주일가량 계속되면서 전통시장 매대에는 채소가 사라졌습니다. 채소가 있던 자리에는 깻잎, 상추 등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대신 놓였습니다. 진짜 저녁에 되면 다 썩어가지고 특히 쌍추나 열무 이런 게 비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버리니까 아예 안 꺼내고 그냥 있다라고만 했어요. 폭염에 채소가 금방 시들다 보니 냉장고에서 꺼내놓지 않는 겁니다. 5일간 40도를 넘었던 양산은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낮아졌지만 밤에는 열대야가 1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얼음 생수를 돌아다니며 나눠주는 냉동 탑차 2대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영남권의 장기화된 폭염이 일상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폭염의 맹렬한 기세는 스포츠 경기도 멈춰 세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다는데요. 잠실 야구장에 현장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 시작되는 경기들인데 얼마나 덥길래 몇 경기나 취소가 된 겁니까? 네, KBO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경기는 서울 잠실과 광주에서 열리는 2경기입니다. 이곳 잠실 야구장은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NC와 두산전이 취소되면서 한산하기보다 적막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울고 싶고 막 그랬어요, 진짜. 선수들 위한 거면은 이해는 하죠. KBO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KT와 맞붙는 기아의 홈인 광주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3시간 동안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취소돼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팬들은 너무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좀 너무너무 더워서 좀 그렇습니다. 잠실구장은 지난 주말 경기 때 홈팀 관중석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살인적 폭염이 지속되자 결국 주중 첫 경기부터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출근길에 땀으로 다시 샤워한 듯한 경험, 요즘 아침마다 공감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침에도 찌는 듯한 더위에 출근길 필수 아이템들이 늘고 있습니다. 달라진 직장인들 풍경,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하고 휴대용 선풍기를 틀어 땀을 식혀봅니다. 얼린 냉매팩을 목에 두르는 넥쿨러를 찬 시민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체온을 낮추는 기기들은 출근길 필수 지참품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운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많이 더운 걸 느끼고 있고요.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까 계속 더위에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팔토시와 넥티슈, 넥쿨러를 착용하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폭염 대비용품을 모두 착용해봤는데요. 체온이 6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떼약볕을 피해 지하 공간을 찾습니다. 도심 지하상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산책도 지하상가에서 해결합니다. 기온은 바깥보다 5도가량 시원하지만 햇볕을 피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완전 사우나나 한증막 안에 있는 느낌이요. 폭염 속에서도 출근을 거를 수 없는 직장인들은 생존을 위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을 때 머리만 잘 가려도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김다정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양산을 펴들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가릴 수 있어 요즘 같은 날씨에 외출 시 필수품이 됐습니다. 가까운 슈퍼를 갈 때도요. 핸드폰은 잊어버려도 우산은 꼭. 한 몇 도는 더 내려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양산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인 광화문 광장에서 한 명은 양산을 쓰고 다른 한 명은 양산을 쓰지 않은 채 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니 머리 표면 온도가 각각 40.3도와 53도로 10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한 양산이 없다면 우산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산 대신 우산을 썼을 때 머리 표면 온도는 45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양산도 우산도 못 챙겼다면 모자를 써서 머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자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해보니 머리 표면 온도가 8도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외출할 때 양산이나 우산, 모자 등으로 머리를 잘 가리기만 해도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기후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날씨에 바나나 나무가 비닐하우스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웃자랐습니다. 쑥쑥 자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안시의 바나나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 바나나 나무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줄기 끝이 하우스 꼭대기에 닿을 정도입니다. 가지에 열려 있는 건 초록색 바나나. 통통한 열매가 수십 개씩 달려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2년 전 6m였던 바나나 나무는 8m까지 커졌습니다. 35도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이 물을 많이 먹어서 웃자라기도 하고 열매가 수확기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줄기는 힘이 없고 열매는 물러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를 먹은 겁니다. 폭염에 노출된 바나나는 이렇게 껍질이 갈라지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안쪽에는 파란색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더위를 먹어가지고 잎 끝도 타고 열매도 이렇게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아열대 대표 작물인 바나나조차 생기를 잃을 만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무더위만큼이나 벌들도 독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벌집 제거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출동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심의 공원, 수풀에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림 나르고 있죠? 중간쯤에 있는. 예, 거기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벌집을 발견하자 벌이 공격합니다. 살충제를 뿌리며 벌집을 제거합니다. 땅속에도 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불을 쏴 벌집을 태워버립니다. 뭐 있어? 기온이 40도 안팎을 기록하는 요즘, 벌집이 많이 생기는 데다 벌의 활동성도 더 높아집니다. 그만큼 벌쏘임 사고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어제 하루 창원 소방본부에서만 벌집 제거로 소방대원들이 60차례나 출동했습니다.
폭염 속 두꺼운 보호복까지 챙겨 입고 제거에 나섭니다. 직접 보호복을 입어봤는데요. 옷이 젖을 정도로 금세 땀이 차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합니다. 작업을 마친 대원이 보호복을 벗자 땀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40도에 육박합니다.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거의 땀으로 샤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한 폭염 속 극성인 벌집에 소방대원들도 녹초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오늘 서울 평균 기온 36.9도였습니다. 방콕, 홍콩, 마닐라, 웬만한 동남아 주요 도시보다 기온이 훨씬 높았는데요. 피서 왔다가 폭염을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재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떼약볕이 장렬하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산을 쓰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금세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더위가 익숙한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도 서울의 폭염에 혀를 내두릅니다. Bây giờ thì nóng hơn Hà Nội. Hà Nội thì nó cũng nóng nhưng mà ở bây giờ 38 độ thì rất là nóng luôn. The weather's too much, too humid, too hot. 싱가포르와 방콕, 홍콩, 마닐라 등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들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모두 35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과 비교해 최대 6도 넘게 기온이 낮았습니다.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버거운 날씨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고향보다 많이 더워요, 한국이. 마음이 고락 애동 대때는 나라스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주 관광객도 한국의 무더위에 지쳐버렸습니다. Molto caldo, molto caldo. Very hot. Unbearable. It's crazy. 한국의 극한 더위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안기자 경제산업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 폭염 중대 경보에 대통령은 재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재난 상황처럼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좀 경각심을 주려고 과장하는 표현이에요? 네, 재난 상황 맞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재난 수준의 더위라는 건데요. 기상청은 과거 통계 추이만 놓고 보면 폭염 중대경보가 10년에 한 번 정도로 드물게 발령될 거라 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올해가 바로 과거와는 다른 폭염의 해가 된 겁니다. 기준은 최고기온 39도 이상이거나 체감온도 38도 이상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 안팎이잖아요. 체감온도 38도가 넘어선다는 건 우리 몸이 느끼는 열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38도가 넘어서면 몸에 열이 쌓이면서 사망 위험도 뚜렷하게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성이.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 더위가 가실지 태풍도 온다고는 하는데요. 네, 더위를 해소시킬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소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태풍이 폭염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쪽으로 가면서 북태평양 뜨거운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태풍이 일으킨 동풍도 달궈진 공기를 서쪽 지역까지 실어 나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소나기가 좀 왔는데 비가 오면 좀 더위가 꺾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소나기로는 폭염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너무 짧기 때문인데요. 짧게 쏟아지고 곧바로 해가 나면 땅은 충분히 식지 못한 채 습도만 높아져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물을 한 바가지만 뿌리면 오히려 더 찜통이 되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소나기가 딱 그 상황인 거죠. 폭염을 누그러뜨리려면 잠깐 오는 소나기보다 구름이 오래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오랜 시간 지속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중 열돔에 도시 열섬, 여기에 일부 지역의 마른 장마, 태풍 영향까지 겹치면서 당분간은 폭염을 꺾을 요인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각오를 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8년 전 역대 최고 기온 기록까지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차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숨이 탁 막히고 그냥 막 피부가 좀 따갑고.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날씨인 것 같고 저희 두바이 여행 갔을 때가 떠오르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일단 숨이 턱턱 막히고요. 올해는 습도도 훨씬 높고 너무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날씨가 미쳤다? 미친 날씨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서울에 또 오늘 조금 전 오후에는 경기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폭염경보, 폭염주의보는 알겠는데 폭염 중대경보는 언제 발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중대경보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생겼더라고요. 예. 이게 그동안 보면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는 이제 33도씨 이게 체감온도 기준입니다. 이상 2일 이상 될 때 우리가 폭염주의보라고 그러고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지속 2일 이상 지속될 때 근데요 중대경보는 38도 이상 38도. 네, 38도 이상이 하루 동안 진행이 될 때 아마 여러분들 이번 더위는 아마 평생 살아가시면서 처음 경험해 보실 겁니다. 저도 네. 처음 경험해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 공기 자체가 일단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후끈후끈거리고 도저히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 더위면 이 2시부터 5시까지는 아예 야외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를 한다고 그래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철저하게 일단 이 좀 냉방이 되는 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특히 수분 섭취와 소금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돌아다니 봐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너무 더워서 정말 조금이라도 걸으면 땀이 너무나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덥다 보니까 지하로 다닐 수 있으면은 지하 공간, 뭐 지하 상가 이런 곳으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122년 만에 극한 폭염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최고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아마 이런 추세라면은 기록 깨질 것 같은데요. 2018년에 39.6도였다고 하니까요. 지금 체감상으로는 사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다, 혹은 더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시민분들께서 야 두바이에 여행 갔더니 그때 이런 것들을 그때 느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네. 근데 저도 여행 갔을 때 그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도시 자체가 사우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도 야 이게 완전 서울이 사우나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이미 어제만 하더라도요 폭염 이 경보가요 서남권 그다음에 동남권 이미 서울에서 내려졌고 오늘도 이 서부권과 동부권에 다 내려졌다고 하니까 서울 전역이 지금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국에 뭐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남 양산에 42.5도를 아직 깬 지역이 없기는 한데 아마 서울, 경기 지역도 곧 40도를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계란 후라이, 계란을 깼더니 계란 후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니까 배달 기사가 저렇게 많이들 쓰러지시는 것 같아요. 최진문 교수님. 네, 왜냐면 이제 날씨 덥다는 얘기 앞에서 두 분이 다 하셨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배달 기사들도요 아무리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 바람 자체, 공기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열사병이라든지 온열 질환에 감염이 돼서 그 이제 쓰러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탈진도 금방 일어나거든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쓰러진 배달 기사를 구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려놓자마자 바로 익어요. 저게 그러니까 도로에 올렸는데 바로 네. 저렇게 되네요? 저기 그냥 마치 그냥 그 우리가 일반 집에서 후라이 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 보이잖아요. 예. 저렇게 금방 어떻게 익을 수가 있냐고요. 저게 오늘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고 이것도 지금 차량 위에 온도 재고 있거든요. 후라이팬 위에 온도 거의 뭐 56도 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란 보여지는데 이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제 고기 굽는 거거든요. 예. 고기 굽는 거 삼겹살도 굽는 모습 보이고 저기서 구워서 먹는 모습도 직접 보여주고 이게 바로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인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전 여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체감하는 거 이건 지금 뭔지 아세요?
특식 준 거예요. 특식. 동물도 더워요. 네, 네. 코끼리들이 너무 더우니까 수박을 특식으로 제공하고 물 뿌려주고 얼음도 제공합니다. 얼음도.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들 웬만하면 그래도 더운 지역에서 잘 지내니까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코끼리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물 뿌려주고 얼음 제공해주고 수박 특식 제공하고 이러면서 여름을 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뭐 사람, 동물 관계없이 정말 펄펄 끓는 이 도시에서 또는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혹서기 뭐 극기훈련 얘기하는데 온 국민이 또 온 동물들이 극기훈련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오늘 야구가 저희 탑10 시간에 경쟁 프로이긴 한데요. 야구가 많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KBO에서 먼저 이제 기준을 좀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야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기온이 되면은 취소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KBO 기준은 기상청 기준을 따라가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폭염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폭염주의보 정도면은 그래도 그냥 정상 진행을 한대요. 네. 하지만은 폭염 경보가 딱 떨어지면 이때는 경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같이 38도가 넘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중대 경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경기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서울하고 광주에 있는 그 경기가 취소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광주만 뜨겁습니까? 지금 저 지도를 보니까 전국이 다 펄펄펄 끓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당분간은 고척돔에서만 경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참 어쨌든 좀 비라도 내려가지고 예. 기온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잠깐 비로 이 더위가 좀 식혀지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